지금 피상민 매니저라고 합니다. 박경수 고객님 맞으실까요? 네. 바쁘실 텐데 잠시 통화 괜찮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고객님 지난 주말에 휴대폰 사용하시면서 불법 접수를 다시 한번 전달받고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고객님께서 기존에 저희 개통하신 지가 이제 4개월 정도 되셨던 부분으로 확인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통화품질 쪽으로 좋지 않은 부분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 것 같아서 먼저 사과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고객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워낙 일하시는 업무 특성상 특히나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통화 품질이 좋아야지만 이용이 되는 부분으로 또 같이 지난 녹화장에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택에서는 고객님 괜찮으셨던 부분이신데 아니요. 자택에서도 제가 저희 오빠 명의로 된 갤럭시도 쓰고 있는데 지질거려요. 갤럭시 탭에서는 통화를 하셨을 때 잡음이 뭐야? 그거 반납했습니다. KT는 이렇게 깔끔하게 팩트를 눈치내고 들으실 거 맞아요? 대한 요금제를 썼는데 안 터지고 하는 건 통신 불량인데 왜 자꾸 삼성 쪽으로 LG를 떠넘기는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저는. 계속 꺼지네. 전화 상태도 이상하고 참. 잠시만요. 이제 들려드릴게요. 하고 중요한 건 데이터가 있는데도 안 잡히고 와이파이를 잡지도 않고 데이터 남아있는 걸로 쓰려고 무제한 좀 요금을 기니까 썼는데 안 들으시는 분 터지고 하는 계시고 건 아니시면 다른 데 가셔도 됩니다. 왜 자꾸 삼성 쪽으로 LG를 떠넘기는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저는. 삼성하고 LG하고 그건 알아서 협의를 보셔서 누구 탓인지 해결 방안을 찾으시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저한테 그러실 게 아니라 왜 고객의 시간을 할애를 해서 한 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두 대가 다 삼성폰이지만 통신도 와이파이가 아닌 LTE가 터져야 될 곳은 안 터지고 잡음도 지직거리고 저뿐만 아니라 LTE를 쓰는 모든 사람들이 지직 소음을 듣는다고 해요. 그러면 통신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은 LG폰을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도 이거를 삼성 탓으로 자꾸 돌리는 이 플러스가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그것도 뭐 조그마한 소상공인도 아니고 대기업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는 문제 제기할 만하고 매스컴 탈 만한 사건 아닌가요? 이거 지금 어디 매스컴한테 저 이런 사건을 유튜브에서 보시고 제보를 해주셨고 저한테 연락 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연락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일단 그 이전에 제가 지금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데이터 무제한을 쓰고 있으면서도 요금 폭탄을 맞았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클레임을 걸었는데도 어떤 CS 매니저는 자기 외에는 다른 분하고 통화할 사람도 없다고 클레임 문제 제기를 해결해 줄 생각은 전혀 없고 약 올리면서 인권 무시하면서 끊어서 국민신문고에 이미 그분은 인권 문제 신고로 제가 국민신문고에 올려놨고요. 자, 지금 전화 주신 분은 저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만 말씀하십시오. 우선은 결국에 말씀해 주시는 부분대로 자택에서 통화가 끊김, 잡음이 들리고 이게 비단, 결국에 휴대폰뿐만 아니라 탭도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데이터도 접속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저희가 자택 쪽으로 협상의 신호 조건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똑같이 나와서 똑같은 소리 할 거면 오지 마시고 코로나 걸려서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는 당장 댁내 방문이 좀 불가하시다고 하면 고객님이 좀 원활해 지셔서 괜찮으실 때 현장 쪽에서 다시 한번 접수를 해서 고객님 댁에 정말 방문을 해서 신호가 미약한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아니요, 선생님 집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길거리에서 그렇다고요. 팩트를 눈치내고 들으신 거 맞아요? 길거리에서도 그러고요. 부천 시내 한복판에서 그러고요. 속초 시내 한복판에서도 그랬다고요. 제가 지금 이 똑같은 건으로 민원 제기를 몇 번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거 상황을 파악을 하시고 요지가 뭔지를 해결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생각하고 전화를 주셔야지 무조건 기사만 보낸다고 해결이 됩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 집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부천 시내 한복판 사람이 그렇게 많은 곳에서도 지질 잡음이 저뿐만 아니라 LG 기계를 쓰는 LG U+를 사용하는 사람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심지어 속초에서도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는데 이거를 당신네 U+ 잘못이 아니라 집 신호 그리고 뭐 삼성 폰이 문제다
LG폰을 사용하는 사람도 그런 불편함을 느끼는데, 그리고 저랑 같이 방송하는 BJ들, LG U 플러스를 쓰는 인터넷망을 가진 사람들 어제 계속 렉 생긴다고 다들 이러셨고요. 그러면 이쪽 통신이 문제라는 걸 생각을 왜 인지를 못하시지? 그쪽 전산망을 확인을 하세요. 인터넷망 랜선을 확인할 게 아니라요. 전산망 큰 컴퓨터를 확인하시라고요. 슈퍼컴퓨터를. 전국적으로 발생이 된 사람들이 귀찮아서 전화를 안 하는 거지. 저는 제가 당장 방송을 해야 되는데 불편함을 겪었으니까 속초에서 오고 서울에서 오고 부천에서 오고 여기서 집에서 오고 다 불만을 제기하는데 해결해 주셨습니까? 말씀인 대로 저희가 차라리 특정 장소를 가면 해당 장소로 현장에 방문을 해서 그 지역의 신호를 개선을 하고 KT도요. 제가 새로 이 LG폰 안 쓰려고 잊어버렸었기도 했고 다시 찾은 거지만 KT도 제가 샀다가 15일 안에 마지막 날 통신 불량 부천 시내 한복판에서 통신 불량 확인돼서 그거 반납했습니다. KT는 이렇게 깔끔하게 인정을 합니다. U 플러스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질질 끌고 계속 검사. 제가 지금 한두 번 전했으면 말도 안 합니다. 제 클레임 이력을 보십시오.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할 사람인지 아닌지, 당신이 통화의 상대인지 아닌지 구분하십시오. 당신 인권 무시하는 거 아니고요. 당신들의 일처리가 웃겨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팩트를 꽂아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상담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통신 어쩌고 저쩌고 기사가 나가서 랜선을 달고 추가적으로 뭘 달고, 그건 그쪽 사정입니다. 제 사정이 아니라. 저는 당장 제가 방송을 못하는 손해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느라는 겁니다. 그리고 69 요금제가 무제한인데 왜 폭탄 요금이 나왔는지, 그리고 132, 114 이런 요금이 다른 데는 다 무제한 요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왜 U 플러스만 따로 고지도 안 하면서 요금을 그렇게 폭탄으로, 제가 사건 사고 BJ이기 때문에 112, 132 이런 데 통화를 많이 하는데 그거를 왜 추가적으로 다 그런 식으로 해서 38만 원에 요금 폭탄을 때렸는지 저는 이걸 납득을 할 수 없다. 69 요금제 사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클레임을 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답변도 없습니다. 38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6월 23일에 납부하셨던 33만 2,160원 카드 자동이실 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건도요. 자, 23일날 결제가 됐죠. 근데 26일날 제가 서울에서 속초 내려갔던 날 방송 새벽 1시에 정지시켰습니다. 요금 미납으로. 이건 말이 됩니까? 말씀인 대로 저희가 해당 부분이 이제 카드사 쪽에서 정보와 연동이 되는 그거는 그쪽 사정입니다. 제 사정이 아니라 저는 돈을 냈기 때문에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쪽 사정을 왜 고객한테 책임 전가시키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바꾸시라고요. 당신들은 교육을 받고 고객들한테 설명하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당신들한테 화내고 싶지도 않고요. 해결 능력이 없는 것도 압니다. 당연히 높은 사람 있고 법무팀 있고 손해배상팀 있고 회계팀 있고 다 있는 거 압니다. 그쪽으로 연결을 해달라고 하는데 뭘 그렇게 주고 자차 잘났다고 고객센터에서 해결도 못하면서 그냥 죄송합니다 끊고 ARS로 연결해서 더 이상 상담 진행이 어렵습니다. 약 올리면서 끊고 제 인권 개무시당하면서 저는 지금 유튜버에서도 당신의 녹취 내용 다 까고 있는데요. 방송에서 유튜버 제 거 들어가서 보세요. 민심이 어떤지, 유튜브에 대한 고객들의 생각들이, 시청자들의 생각들이. 유튜브 다 병신 같다고 쓰지 말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인지를 못하시고 자꾸 고객 상담실에서 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해결도 못할 거 계속 구구절절 설명하는데 저는 그런 설명 필요 없고요. 저 팩트는 그거예요. 69 요금제라고 해서 무제한이라고 해서 저는 그걸 요금제를 썼는데 수혜금 요금 폭탄 나왔고요. 요금을 빠져나갔어. 나는 그게 병원비였습니다. 사람이 통신비가 중요합니까? 병원비가 중요합니까? 저는 그 돈을 30 얼마에 대한 돈을 안 낸다고 한 적은 없어요. 클레임을 일단 걸어놓긴 했지만. 그런데 전 병원을 가야 합니다. 취소를 해주십시오. 안 된다고 약 올리면서 끊었습니다. 그쪽 해당 CS 팀장. 그래서 저 병원도 못 가고 지금 아픈 상태로 지금 질질 끌고 있는 중이고요. 중요한 거, 요금이 빠져나갔으면 당연히 핸드폰 정지가 안 돼야지. 서울에서 돈도 없는데 차비되어서 방송하겠다고 속초로 내려간 사람을 새벽 1시에 방송 정지를 시켜놓고 요금 미납으로 핸드폰 정지를 했다? 어느 누가 봐도 이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통신이 뭐 카드사가 이쪽으로 넘어오고 말고 이거는 그쪽들 사정이에요. 그쪽 룰을 왜 고객이 알아야 합니까? 제 돈이 빠져나가고 저는 결제가 됐고 당연히 1분 될 줄 알고 내려간 저는 영업 손해, 방송 못한 손해, 전화 통신 불량인 손해, 그리고 지금 계속 제가 이렇게 클레임 제기하는 이 시간 손해, 이 금전적 피해 보상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전화 받으신 분? 그래서
말씀해주시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도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들입니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부서로 연결을 시키라고요. 왜 자꾸 고객 상담실에서 해결도 못하는 거 끌어안고 저를 매스컴까지 출연시키려고 하십니까? 지금 전화 받으시면 성함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전 태상미입니다. 일단 선생님은 제 인권을 무시하지는 않아서 일단 저도 화를 안 내고 최대한 참고 말씀을 드리는 중이지만 이 또한 녹취 내용, 유튜버, 매스컴 다 저는 제보를 할 거고요. 참고하세요. 지금 선생님은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객 상담실에서는 지금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 죄송합니다. 그럼 저는 이 불만을 어디다가 억울한 하소연을 할까요? 저는 유플러스를 이용하고 있고 부천 시내 한복판, 속초 시내 한복판 요금을 냈는데도 폰을 정지시키고 방송을 못하게 만든 거. 그리고 제 병원비를 내원을 했습니다. 전 병원에 가야 합니다. 카드 취소해 주십시오. 다른 방법으로 갚고 일단 제가 무제한 요금제인데 왜 38만 원의 폭탄 요금이 나왔는지 저는 그런 고지를 안내받은 적이 없는데 왜 추가적으로 그런 요금이 나왔는지 이런 부분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달라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저는 한마디도 죄송합니다.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뒷방입니다. 저보다 높은 사람 없습니다. 이 얘기 외에 들은 게 없습니다. 어디 가서 저는 하소연을 할까요? 유플러스 고객입니다. 유플러스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객 상담실입니다. 고객의 클레임을 듣고 귀담아 듣고 어떻게 해결할지 방안을 제시를 해야지. 죄송합니다.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왜 계십니까? 도와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약 올리려고 있으신 건데 사람 혈압 올라서 뒷목 잡고 쓰러지라고 만들려고 있는 겁니까? 저는 지금 이런 일로 인해서 공황장애까지 왔고요. 지금 병원 가야 되는데 당신네들이 제 카드로 다 빼가서 병원 갈 돈도 없고요. 지금 저는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바꿔달라고요. 제발 부탁이니까. 더 이상 화를 낼 힘도요. 숨도 안 쉬어집니다. 도와달라고요. 전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합니까? 대통령을 찾아갈까요? 대통령이면 해결해 줄까요? 이 문제를?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해야지 제 상황이 제가 병원에 갈 수 있는 돈이 만들어질까요? 네, 주신 대로 우선은 저희가 결제된 부분에 관련한 취소 자체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고 불판에 말씀해주신 통신장애가 특정 장소가 아니라 장소 불가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안내 받으셨던 것처럼 통신망보다는 단말기라는 중심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나. LG 폰인데도 그랬다니까요, 선생님. 그리고요, 지금 뭔가를 자꾸 오해를 하시나 본데요. 제 말들이 못하세요? 저는 지금 되게 최대한 알아듣게 좋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결론은 똑같네요. 전 상담사랑 제 인권 무시한 상담사랑 똑같이 도와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사람이 죽던 말던 병원 갈 돈이 없다고 했는데 카드 취소는 지금 안 된다고 또 말씀을 하셨고 자, 이게 유튜브에 올라갈 시에 얼마나 파장이 큰지 한번 보십시다. 저 이거 매스컴에 제보 바로 할 거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든 아무튼 뭐가 됐던 유플러스 한번 기대하십시오. 그리고요 69 요금제 라면서 요금 폭탄 때린 이 사기꾼 업체 유플러스 감당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어디 가서 69 요금제 무제한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이런 유플러스 처음 봤고요. 제가 맨 처음에 LG 우리 집에 인터넷 설치했어요. 설치한 영업정에서도 제일 좋은 인터넷 메가라고 해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100메가 사기꾼이어가지고 LG 유플러스 첫 번째 팀장은 친절하게 위약금 없이 해지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이후에 통신 불량, 요금 폭탄 냈는데도 핸드폰 정지 시킨 이 부분에 대한 클레임을 걸었던 이 문제로 통화했던 전 상담사 CS 매니저, 지금 전화 주신 CS 매니저 두 분 다 저에게는 약 올리는 거로밖에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 같으면요 최소한 제가요 이 부분을요 어떤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총무팀이 됐던 운영팀이 됐던 법무팀이 됐던 한번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응대했어요. 그런 룰은 없나요? 그런 교육은 안 시키고 그냥 무조건 죄송하다고 하면 고객이 끝나요? 그러면 그 유플러스는 고객들이 와서 진상 부리는 사람 없나요? 경찰 제동하고 제가 오늘 유플러스 한번 갈까요? 저는 유플러스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6만 9천 요금제를 사용하는데 38만 세금 폭탄이 됐고요. 제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사람이 통신비가 먼저입니까? 병원비가 우선입니까? 저는 병원에 가야 하는데 제가 안 갚는 것도 아니고 그 요금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해달라고 했고 다른 부분 지로로라도 내겠다고 했는데도 카드 취소는 안 해준다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병원도 못 가고 공황장애까지 와서 지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데도 촉촉하게 내려갔고 핸드폰 요금 나간 거 보고 그런데 3일 뒤에 그것도 새벽 1시에 방송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의 핸드폰 정지가 됐습니다. 요금이 나갔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사기 아닌가요? 저는 유플러스를 사기꾼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저와 경찰님 한번 가서 여기 본사 대표님을 찾아가던 고객 CS 매니저는 자기가 대빵이라고 하고 다른 분들은 더 윗선 연결을 아예 안 해주고 뭐 찾아오라고 뭐 주소를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자기는 주소를 밝힐 수 없고 주소를 모른다고 하고 저보고 알아서 뭐 본사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응대를 하는데 이게 고객 상담사가 할 일인가요? 이렇게 해서 경찰 대동하고 지금 갈까요? 대답하세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상담사가 시키는 대로. 전 최대한 존중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보다 더 하셨을 것 같은데. 원래 상담직을 몸이 아픈데 걱정은커녕 카드 취소해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보세요. 사람들이요.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요. 통신비보다는요. 사람의 목숨입니다. 병원이 더 중요하지. 어떤 길 가는 노숙자가 봐도요. 통신비보다는요. 전화가 끊겨도 살아요. 아프면 죽어요. 그런 병원비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고 취소해달라 요구청을 몇 번을 했는데도 제 발언은 깡그리 무시되고 지금 또 전화 주셔서 똑같은 말 하실 거면 왜 전화하셨습니까? 똑같은 클레임이 여러 번 반복되면 3-4번 이상이 되면 저는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환불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거 핸드폰 전자제품 아닌가요?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적으로 저희가 우선이 그 결제가 되었던 요금을 봤을 때 이제 구글 결제 요금도 좀 있었던 부분으로 확인이 되고는 있습니다. 제가요 그라고 제 사건 이건 특별 케이스입니다. 뭐 차장님이 됐던 부장님이 됐던 이건 특별 케이스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해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넘기세요. 왜 본인이 골머리 씁니까? 그런 거 CS팀에서 저도 팀장으로 있었다니까요. 제가 해결 못하는 건데 다 상의해서 해주셨어요. 저는 위니아를 다녔습니다. 저 위니아 까고 얘기할게요. 저 위니아 다녔고요. 사건 아닙니까? 이게 팩트잖아요, 선생님. 도움 못 드리면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을 바꾸라고요. 누가 언제 당신한테 도움 바랍니까? 당신이 못 도와주는 건 처음부터 진작에 다 알고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는 거 당신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렇게 구구절명 설명을 드리고 방송에도 내보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친절하게 구구절명 설명을 일일이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제 시간 알아야고 제 요금 나가면 그쪽에서 전화했으니까 요금 그쪽에서 나가겠네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드리는 건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플러스를 쓰는 사람들이 유플러스가 지금 이렇게 응대를 하고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 거고요. 당신은 또 똑같이 죄송합니다.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고 끝낼 거라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신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애원을 하는 거고 카드 취소해 주시고 당신이 못하면 상위 부서 제가 말씀드린 이쪽 부서 저쪽 부서 다 저한테 연락 주라고 하십시오. 이거는 간단한 일반 고객 민원이 아닙니다, 선생님. 생각 잘하세요. 당신의 지금 한 번의 선택이 당신의 승진의 길로 갈지 나락의 길로 갈지 결정이 되는 길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더 이상 할 말 있으십니까? 전 유튜브에 이 내용을 올려야 돼서 경찰에도 신고를 해야 돼서 국민신문고에도 올려야 돼서 또 여기 과학기술통신부죠? 이쪽에도 올려야 돼서 아무튼 두고 봅시다. 성함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네. 전 최상미입니다. 그리고 거기 대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떤 대표님을 말씀하시나요? LG 유플러스 대표님이요. 혹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시나요? LG 유플러스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님 성함도 모르시면서 일하십니까? 그분 성함을 여쭤보는 겁니다. 유플러스 핸드폰, 인터넷망, 통신사를 책임지는 대표님이요. 황현식 대표입니다.
자, 황현식 대표님이시고, 그리고 저한테는 선생님 이전 상담사가 자기가 대빵이고 자기가 회장이고 자기가 대표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대표는 황현식님인데 대표님은 황현식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왜 그분은 자기가 대빵이고 자기가 회장이고 자기가 뭔데 그렇게 갑질을 하죠, 고객한테? 그 부분 저한테 전화해서 사과하라고 하십시오. 남자 고객님 말씀 주시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연결을 하거나 진행을 하거나 그건 그쪽 사정입니다. 저한테 설명하지 마시고요. 저는 유관 사건만, 제가 부탁드린 사건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할 말 있으십니까? 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말 할 줄 알았습니다. 각오하십시오. 이러고 전화를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국민신문고 통해서 과학기술통신부에 지금 내용 다 올렸고요. 녹취 내용 그대로 전달했고요. 이게 어떻게 터질지, 어떻게 매스컴에 제보가 돼서 취재가 들어갈지, 그리고 유플러스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지 두고 봅시다. 그리고 중요한 거, 저는 당장 병원에 가야 합니다. 통신비가 중요합니까? 병원비가 중요합니까? 진짜 사람이 공황장애 와서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제가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물론 다른 사건들 이것저것 다 통합이 돼서 제 몸 상태가 이렇습니다. 안 좋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메아리처럼 로봇처럼 죄송합니다.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그 말 듣자고 통화를 요청하고 클레임 건 게 아닙니다. 유플러스 대표님 보고 계시다면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십시오. 당신의 전산망이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판다TV 러시엔터 대표야, 잘 들어. 네가 계약 해지 조건을 만들어 놓고 구마랑 그 여비제이들을 집을 못 들어가게 해서 그 여자애를 노숙자로 만들려고 하나 본데, 132 무료 법률 통해서 알아보라고 내가 전화번호 알려줬고, 니네 법무 회계팀 훌륭하다며. 그러면 계약 해지 조건이 성사가 됐다는 거를 이미 알고 움직여야지. 계약 해지 조건이 성사가 됐는데 이제 와서 집안에 뭐 내용 경고를 붙여서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애를 묶어두려고 노예 계약을 시키려고 하나 본데, 계약 해지 성사는 이미 충분히 처리가 됐어. 야, 강민규, 너 그리고 성추행으로 내가 5년 전 사건 고소했거든? 조만간 기다려. 소환장 날라갈 거고 조만간 경찰서에서 보자. 네가 했던 행동들이, 네가 했던 노예 계약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법방과 큰손들과 니네 엔터와 팬다TV의 그 대표들과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것도 다 밝혀낼 거고, 법방은 이제 인터넷 방송에서 사라지게 만들 거고, 얼마나 더러운 방송인지, 얼마나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이런 부분, 그리고 니네 회사 네가 공금 횡령한 거, 네 개인 비자금 챙겨놓은 거, 이 모든 부분 다 까발려줄게. 그리고 너의 개인적인 문제점들, 고구마도 다 알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 그런 것도 다 까발릴 거니까 각오하시고요. 고구마랑 그 여비제이 그만 건드려. 나도 고구마한테 돈 받아야 돼. 네가 지금 임금 체불한 거부터가 노동부에서 계약 해지 사유가 돼. 몇 달 밀렸다며? 나도 물론 걔네들한테 들은 얘기야. 너 얘기를 들은지는 않지만 잘 새겨 들어.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한테 임금 체불을 하면 계약 성사 불발이 될 수 있는 사유가 돼. 그건 네가 노동부, 니네 법무법인 회계팀한테 물어봐. 그건 누구나 노동자고 계약을 했던 사람이고 임금 체불이면 계약은 자동해지가 될 수가 있어. 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그 회사랑 일을 하니?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하고, 니네 법무사 대표님 삼성에서 스카우트 해갖고 한 달에 100만씩 올려준다면 그런 훌륭한 직업을 가지신 법무법인 그 대표님 뭐하고 계시니? 제대로 머리 굴려서 일하라고 하셔. 일단 계약 성사가 이게 취소가 되는 조건에서 네가 아무리 법의 테두리로 집안을 묶어놓고 애가 짐이 다 거기에 있는데 못 가져가게 묶어놓고 그거를 가져갈 시 애를 손괴죄 뭐 이런 걸 고소를 할 생각인가 본데, 그런 식으로 엮을 생각 하지마. 일단 132 무료 법률 통해서 법적으로 다 확인해보라고 했고, 요즘에는 아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데가 많아. 너처럼 100만원씩 한 달에 100만원씩 일부러 올려주면서까지 그렇게 훌륭한 법무법인 쓸 필요가 없어. 왠지 알아? 너네는 쓰레기 엔터거든. 법방 BJ들 300명 데려다가 큰손들하고 짜고 BJ가 번
수익금의 30%를 큰손들한테 넘겨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나한테도 그렇게 후원하라고 요청을 네가 했고, 근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심지어 성추행 네가 고구마한테 다 시켜놓고 고소치하 조건으로 내건 조건들 하나도 네가 지킨 게 없었고, 컴퓨터를 준다? 뭘 준다? 이런 부분도 약속 이행된 거 하나도 없고, 넌 사기꾼이야. 일단 여기에서부터. 그리고 5년 전에 너는 나를 성추행을 했지. 그건 비고 라이브, 아이들, 내 팬들 다 봤고 증인들이 다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너는 분명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경찰의 고위 간부직과 따로 술자리도 가져서 그런 자리도 마련해가지고 자기를 경찰서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런 너는 나한테 고소치하려 해달라고 내 방송을 보고 찾아왔지. 그래서 나는 널 믿고 해줬지. 약속 이행된 거 없어. 하지만 넌 나에게 죄를 진 것도 많았고 이미 발설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너무 많이 발설을 했고. 자, 그 고위 간부직의 경찰은 누굴까요, 여러분? 어떤 고위 간부직이길래 일개 러시엔터 BJ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대표와 뒷자리, 술자리를 가지면서 같이 도모를 하고 이런 일을 벌이는지, 어떤 경찰이 간부가 누굴까요? 그 고위직 간부가 도대체 원미경찰서의 어떤 간부일까요? 참 궁금하네요. 이 부분도 진짜 훌륭한 기자분이 계시다면 좀 같이 파헤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두 가지로만 간략하게 유튜버 사건 사고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받고 싶네요. 진짜 뭐가 정의이고, 진짜 BJ들 불쌍합니다. 엔터 잘못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법의 테두리에 묶여서 평생 개처럼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벌어온 돈으로 30%는 고스란히 큰손들한테 수익금을 넘겨줘야 되고, 회사의 수수료 떼이고 본인이 정작 가져가는 돈을 진짜 쥐꼬리만큼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계약 기간을 다 채워야 되고 방송 시간 채워야 되고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되고, 뭐 또 심지어는 절도로 뭐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절도도 웃긴 게 컴퓨터 지원해주고 그건 계약서에 다 기재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걸 절도로 신고했답니다. 머리가 참, 그쪽 법무팀도 참 나쁘십니다. 생각이라는 걸 하고 움직이셔야지. 삼성에서 근무하시다가 스카웃을 당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올려받는 훌륭한 법무팀인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 생각 못하면서 과연 100만 원씩을 올려받을 자격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아무튼 팬더TV 대표, 러시엔터 대표, 그리고 경찰 고위 간부직, 이 세 분 각오하세요. 그리고 그 법방들과 연계되어 있는 큰손들, 당신들 다 조사받을 각오하시고요. 누가 진정한 승리를 하시는지는 두고 보자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의로운지는 여기선 판가름이 나겠죠. 이상 불꽃여신 수였습니다.